안녕하세요. 정은희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엑셀 기초부터 실무까지 쭉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딱 한 끗 차이로 어떻게 하면 눈에 쏙 들어오는 엑셀표를 만들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어요. 물론 이번 시간에도 학습 미션 필수로 제공되고 있어요. 꼭 미션 수행해 주시기 바래요. 자, 출발합니다. 일단 엑셀 화면을 열어볼게요. 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서식을 아주 간단한 걸 하나 만들어 보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죠, 뭐. 자, AR부터 쭉 범위를 잡아요. 어디까지요? 마우스 닿는 데까지. 그리고 Shift F10. 열 너비 W. 여러분 항상 단축키 생활하세요. 자, 열 너비 디폴트 값 8.11. 그러면 한 2.8로 만들어 볼까 봐요. 네, 이렇게 열 너비가 좁아져요. 참고로 열 너비는 여러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의 높이도 제가 이렇게 행머리끌 잡고 Shift F10 바로가기 나오죠? 자, 행 높이는요. 네, R. 기본 디폴트 17.25가 나옵니다. 한 30 잡아주죠? 엔터 꽝. 이렇게. 자, 행의 높이도 잡았어요. 그냥 같이 만들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제가 만든 다음에 뭔가를 거창하게 만들 거예요. 일단은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뭐 C의 2번지부터 E의 2번지까지 범위를 잡았어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C하고 D 두 개만 잡을까? 네.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러분이 뭘 했냐면은 병합을 했어요. 참고로 셀 병합은 여기 병합 후 가운데 맞춤 있습니다. 그냥 눌러요. 네. 이렇게 누른 다음에 그냥 가볍게 제가 거래 명세표 많이 쓰는 서식이니까 그 중에 일부분만 함께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면서 이야기하면 되죠.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사업자 번호. 참고로 번호 쓰기가 뭐하다. 그러면 Alt 엔터를 쳐서 여러분이 쓰면 돼요. 사업자 번호 이렇게 또는 NO 다 좋아요. 들어가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밑에도 똑같은 구조로 뭐 상호명을 써야 되고 뭘 써야 된다. 그러면 네, 맞아요. 선택하고 서식 복사 아이콘 따닥. 한 번 사용은 클릭, 두 번은 더블 클릭.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4번. 자, C의 3번지, C의 4번지, C의 5번지, C의 6번지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어때요? 서식이 복사가 됐죠? 그리고 필요 없다 ESC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자, 사업자 번호 밑에다가 상호 네, 엔터. 업종 엔터 꽝. 주소 엔터 꽝. 전화 엔터 꽝. 이렇게 어떻습니까? 별거 없네. 별거 없어요. 자, 그리고 사업자 번호 써야 되는데 당연히 한 칸 가지고 사업자 번호 입력 못 하잖아요. 그럼 몇 개 셀을 병합해야 되는데 몇 개를 병합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일단은 자, 여기 여러분 상호 상호를 입력하고 대표자를 써야 된다. 그러면 상호 뭐 상호명은 한 3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요거 3칸을 병합하면 돼요. 상호명은 나중에 입력할 거다. 그럼 이렇게 비워두면 돼요. 네. 그리고 대표자가 있는데요. 그럼 요거 2개 병합하고 대표자 이렇게 쓰면 돼요. 또는 대표. 그리고 대표자 여기도 3칸 병합하고 싶어요. 그럼 3칸 병합하면 돼요.
두 칸 할까요? 그럼 두 칸 하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업무에 맞게.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업종도 이와 똑같은 스타일로 해야 돼. 전화번호도 옆에 팩스 써야 돼. 똑같은 구조야. 그럼 똑같은 구조면 또 만들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범위 잡아요. 뭐 서식 복사 한 번, 두 번 따닥. 그래서 업종 바로 옆에 칸에 클릭. 어때요? 네, 전화 띵 이렇게. 그리고 번쩍이 ESC로 해제. 똑같죠? 자, 그럼 여기 대표자 바로 아래 칸에 뭐 만들어요? 종목. 종목이 뭐냐? 유통이냐 뭐냐? 예. 그 다음에 전화번호 나오죠? 예, 옆에는 팩스. 팩스 써도 되고 FAX 써도 되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자, 그랬더니 어때요? 이제 이 끝이 보이죠? 그러면 사업자 번호 셀은 여기까지 병합이 되면 되겠네. 그죠? 예, 병합. 자, 병합하고 한번 클릭. 왜요? 네, 주소도 한번 클릭. 이렇게. 끝났네요. 다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옆에 여기 그 거래명세표 형식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즉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잖아요. 그래서 B의 2번지부터 여기 전화까지 있는 이 범위 병합해요. 그리고 그냥 공급자라고 써놓으세요. 공급자 엔터꽝. 자, 근데 써보니까 어때요? 네, 셀의 너비는 제한되어 있는데 글자 가로쓰기 0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 여러분 멀리도 가지 마세요. 방향에 보면 세로 쓰기가 있어요. 네, 이거 누르면 돼요. 참고로 단축키가 익숙하신 분은 컨트롤 키하고 1 누른 다음에 맞춤 탭에서 세로 쓰기 이거 눌러도 돼요. 확인. 이렇게 다 된 거예요. 다 됐으면은 이 옆에 공급받는 자도 이와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공급받는 자도 결국은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일 때는 또 만들지 마세요. 물론 시간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겠다 이러면 만들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범위 잡아요. 잡은 다음에요. 컨트롤 C 이렇게 범위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C는 내용까지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복사. 번쩍이 돌아갑니다. 알아들었다는 뜻이죠. 바로 옆에 칸 M의 2번지에 클릭하고 컨트롤 V. 복붙. 어떻습니까? ESC.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럼 뭐만 달라요? 공급자 대신에 여기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받는 자, 공급받는 자 엔터꽝 이렇게 쓰면 끝나요. 내용 다 입력한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눈에 띄게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눈에 확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범위를 잡아서 윤곽을 뚜렷하게 합시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았어요. 잡은 다음에 컨트롤 키하고 1 컨트롤 1 누르면 셀 서식 바로 얘네들을 모아서 이 대화 상자에 넣어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테두리 탭 들어갑니다. 그래서 얇은 실선이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안쪽, 즉 이 안쪽에는 실선 얇게, 그 다음 이 바깥쪽 테두리는 굵게, 굵은 테두리, 그리고요 윤곽선 이렇게 확인. 어떻습니까? 일단 눈에 들어오죠? 들어와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각각의 내용 이대로도 뭐 만족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을 좀 더 가독성이 있게, 가독성이 뭐예요? 눈에 확 들어오게끔, 편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하려면 여기다 딱 하나의 조미료만 추가하면 돼요. 그게 뭐냐? 자, 범위를 잡아요. 슉.
자, 일단 글자 크기 너무 커요. 이건 조미료 아니에요. 일단 기본이에요. 자, 눌러줘요. 한 11포인트나 10포인트? 이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예. 자, 이렇게 하고, 자, 일단 지금 생김새 눈에 봐주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무턱대고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는데, 가운데는 다 돼 있습니다. 예. 컨트롤 1. 자, 누르면은, 맞춤 탭으로 오세요. 자, 오면은, 이 텍스트 맞춤, 이게 바로 텍스트 얼라이먼트예요. 정렬이에요. 그러면 가로 가운데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가로 쓰기 지금 가운데 돼 있어요. 근데 너무 글자가 어때요? 촘촘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불편하니까 잠깐요. 부연 설명. 이 사이를 따닥 눌러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세요. 이렇게. 그럼 안 되나요? 나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이 셀의 만약에 너비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뭐 보고를 했더니 그런 분 계세요. 핵심은 안 보고 이 모양만 보는 분 계세요. 이게 글씨가 왜 붙어 있어? 이 사이 이거 좀 넓게 잡아. 그럼 셀의 너비를 열의 너비를 넓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띄어쓰기 한 거는 뭐냐면, 그럼 이 열의 너비를 이렇게 넓히면은 얘도 같이 늘어나야 돼요, 자동으로. 그게 안 된다고요. 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열 너비 2.8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자, 따닥따닥. 자, 보시면은 범위를 샥 잡은 다음에 컨트롤 1 맞춤 탭, 가로, 가운데 되어 있죠? 이거를 균등 분할로 바꿔버리세요. 균등 분할? 네, 들여쓰기. 보이죠? 이거 눌러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균등하게 이 글자 사이의 간격을 내가 조정해서 이 셀의 양쪽의 끝에 맞춰서 내가 정렬을 해주겠다. 이게 균등분할이에요. 근데 질문 있습니다. 왜 얘네들은 변함이 없는 거죠? 컨트롤 1 그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그대로 컨트롤 1 세로 가운데 되어 있죠? 세로 쓰기잖아요. 그래서 얘도 균등분할 확인. 어떻습니까? 네, 보이죠? 근데 또 보니까 어때요? 숨이 막혀요. 왜요? 이 가운데는 띄어쓰기 좋은데요. 요 사이사이 이 셀의 이 경계선에서 약간 좀 여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맞춘 거 아니에요? 컨트롤 1. 그래서 말입니다. 균등분할 맞춤이라는 거 보이세요? 여기 체크를 하죠? 확인. 어때요? 우와, 숨 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때요? 방금 전에 봤던 거보다 어때요? 네, 여백이 양쪽 끝에 조금씩 여유를 주면서 세로 쓰기도 위아래 여유를 주면서 어떻습니까? 답답함이 해소가 됩니다. 참고로 이 맞춤 이 기능 이거보다 컨트롤 1 이 들여쓰기를 이용한다는 분이 계세요. 들여쓰기는 어떤 거냐면은 균등분할 말고 자 여러분 여기 요 사이에 요 여백 있죠. 즉 이 메뉴를 자세히 보면 왼쪽 들여쓰기 오른쪽 들여쓰기 이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왼쪽 들여쓰기는 뭐냐면 왼쪽으로 정렬을 하는데 너가 지정한 들여쓰기 즉 왼쪽에 여백을 줘서 그만큼 들여써서 모양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즉 왼쪽 하면 셀에 바짝바짝 왼쪽에 붙잖아요. 그거를 좀 여유를 주겠다. 이게 들여쓰기예요. 자, 균등분할해서 제가 들여쓰기 1 줘볼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선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예, 바로 이 열의 너비가 좁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컨트롤 1을
이 균등 분할에서는 들여쓰기를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균등 분할 맞춤에만 체크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이렇게 깔끔하죠. 그 들여쓰기 좀 더 알고 싶어요. 자, 빈 공간에 클릭하세요. 자, 빈 공간에 클릭하고 여러분 여기에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써볼게요. 수량 300, 그 다음에 2000, 5, 22 그만 쓸게요. 자, 여러분 지금 숫자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오른쪽 끝에 너무 붙었어. 이거 기분 나빠. 그러니까 오른쪽 맞춤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이 여백을 좀 주고 싶다. 이러면 범위를 잡고 컨트롤 1 가로 일반되어 있죠. 여기서 오른쪽 들여쓰기 하나만큼 확인. 이렇게 마치 가운데 정렬을 한 느낌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숫자는 오른쪽 끝이 정확하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숫자에 대한 정렬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시도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완성한 표가 있다고 합시다. 표예요. 참고로 여기에 이 빨간색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메모 표시되죠? 요거 미션을 여러분이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완성된 표에 이 효과 눈에 들어옵니까?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자, 이거 눈에 휙 들어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뭔가 줘야 되죠. 자, 일단 여러분 A의 1번지에 제가 7월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거래 목록표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타이틀 이렇게 범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확 들어오진 않아요. 얘도. 그리고 특히 이 업무에서 은근히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세요. 거래 일자인데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제가 날짜만 입력하면 제 손이 문제인지 날짜가 나와요. 숫자가 나와요. 이거는 표시 형식을 보면 돼요. 잘못 썼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럼 이거 날짜로 어떻게 바꿔요? 그냥 범위 잡아요. 숫자가 나와 있는 애들을. 그리고 미안한데 날짜거든. 간단한 날짜.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안 바뀌었잖아요. 바꾸면 돼요. 간단한 날짜. 다시 한번 간단한 날짜. 이렇게 바꾸면 돼요. 참고로 2022가 나왔죠. 2024년도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범위를 잡아서 날짜 한 번에 연도로 바꾸고 싶다. 컨트롤 키하고 H. 컨트롤 H는 바꾸기 단축키예요. 찾을 내용이 뭡니까? 2022. 현재 범위에서 2022를 2024로 바꿔줘. 이렇게 하고 모두 바꿔. 어때요? 오, 바뀐다. 별거 아니에요. 일일이 바꾸면 시간 낭비예요. 자, 끝났어요. 자, 지금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 목록표 이거 제목인데 어떻게 이거 효과를 줘야 눈에 띌지 모르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 셀 스타일이 있거든요. 스타일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 셀 스타일 여기서 제목 및 머리글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제목을 선택하면 돼요. 나 제목 1이 마음에 들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제목에서 2% 부족해? 그럼 그때 여러분이 글씨를 좀 키우는 게 낫겠어? 이렇게 가능하죠.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래 일자 여기서부터 쭉 범위를 잡아서 매출 금액까지 이거 어떤 색상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것도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테두리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 마세요.
표서식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밝게, 중간, 어둡게 고르시면 돼요. 직접? 예. 그리고 테두리 개선도 가로획만 넣을 거다 또는 가로 세로 다 넣을 거다 이렇게 모양 나와요.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고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해결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매출 금액이나 단가 이런 애들은 100m 앞에서도 눈에 확 들어와야 되니까 범위 잡고 쉼표 이렇게만 눌러주면 되는 거죠. 참고로 얘네 쉼표가 안 들어갔죠? 자, 이렇게 다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 글꼴 탭 또 맞춤 탭 얘네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표의 디자인을 만들어도 되지만 표 서식과 셀 스타일을 적당하게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더 나은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 번 바꾸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식을 제가 함께 바꿨어요. 여러분도 따라서 해보시고 이 데이터는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카페에 올려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미션들 여러분 정렬에 대한 내용이에요. 꼭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더 넓은 엑셀의 바다에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Take care and bye bye. 감사합니다.